북한의 삭막한 겨울바람이 개천 비행장의 활주로를 휘감으며 매섭게 몰아쳤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도 리설아 소자는 흐트러짐 없는 부동자세로 부대원들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차갑게 빛나며 주위의 공기를 압도했다. 인민군 공군 제91 특수임무대대의 유일한 여성 지휘관인 그녀에게 이 정도의 추위는 일상적인 시련에 불과했다. 설아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계급장이 주는 압박감을 묵묵히 견디며 거친 숨을 내쉬는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지휘 아래 도열한 100여 명의 특수부대원들은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도 결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설아는 그들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언제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인간 병기로 거듭나도록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그녀의 명령 하나에 목숨을 걸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하들을 보며 설아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곳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의 공기는 언제나 긴장감으로 팽팽했고 아주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정렬된 낡은 안토노프 수송기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기계적인 소음과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뒤섞인 이곳은 설아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그 강인한 외면 뒤에는 최근 들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평양에서 불어오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이 이곳 최전방 부대까지 은밀하게 스며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공로와 충성심이 가문대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체제의 변덕스러움은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며칠 전부터 상부의 지시가 미묘하게 달라졌고 보급품 지급이 이유 없이 지연되는 등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감지했다. 그때 활주로 한 구석에 검은색 지프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고 그 안에서 최명국 상좌가 천천히 내렸다. 국가 보위성 소속의 정치 장교인 그는 뱀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성품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불길한 전조였으며 부대 내의 활기찬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명국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며 설아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시선은 마치 상처 입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의 눈빛처럼 집요하고 불쾌하게 그녀의 전신을 훑어내렸다. 최명국이 뚜벅뚜벅 위협적인 군화 발소리를 내며 설아에게 다가오자 주위의 병사들조차 숨을 죽였다. 그는 짐짓 친근한 척하며 말을 걸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네 소좌의 부대는 언제 봐도 기세가 대단하다며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모를 말을 툭 던졌다. 설아는 그에게 절도 있게 경례를 올리면서도 내면의 경계심을 단 한순간도 늦추지 않았다. 최명국과 같은 인물에게 작은 틈이라도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설아의 완벽한 태도에 흥미를 잃은 듯 시선을 돌리며 무심코 그녀의 아버지를 언급했다. 평양에 계신 네 장군께서도 딸의 이런 훌륭한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설아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그의 말투에서 은밀한 조롱과 묵직한 협박의 뉘앙스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설아는 표정을 관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최명국이 단순히 부대 격려차 방문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보위부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이미 그녀와 가족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거나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있다는 뜻이었다.
설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내일 예정된 야간 침투 훈련 일정에 대해 보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와 가족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그녀에게 이러한 의심과 감시는 견디기 힘든 모욕이자 공포였다. 최명국은 설아의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경납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훈련 장비들을 꼼꼼히 살피며 마치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설아는 그의 뒤를 따르며 입술을 깨물었고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충성심 하나로 버텨온 지난 세월이 부정당하는 느낌에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린 막사로 돌아온 설아는 책상 위에 놓인 작전 지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려다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지금은 그 어떤 사적인 물건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다. 설아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깊은 고뇌에 잠겨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했다. 내일 있을 대규모 야간 훈련은 그녀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최명국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설아는 주먹을 꽉 쥐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생존을 향한 처절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그녀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잠시 후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온 사람은 설아가 가장 신뢰하는 부관인 박대위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보위부 요원들이 통신실을 점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박대위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설아는 그를 안심시키며 동요하지 말고 평소처럼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대위가 나가고 난 뒤 그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통신실 점거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이제 그녀는 이 거대한 비행장 안에 고립된 섬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설아는 책상 서랍을 열어 비상용으로 보관해 두었던 낡은 나침반을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조금이나마 식혀주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지금처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설아는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북쪽은 조국이었지만 지금 그곳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지옥과도 같았다. 반대편 남쪽은 금지된 땅이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본능은 그 금지된 곳을 향해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설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순한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고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부대원들과 명예가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막사 창문이 덜컹거렸다. 설아는 군복 상의를 벗지 않은 채 딱딱한 침상에 몸을 뉘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길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교차했다. 내일의 태양이 뜨면 그녀는 다시 가면을 쓰고 완벽한 지휘관을 연기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생존을 건 거대한 연극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다. 혹독한 겨울바람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가슴속 폭풍우 또한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리서라 소자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차가운 겨울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여명과 함께 활주로의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설화는 정비 대원들이 안토노프 수송기의 엔진을 점검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들의 상태를 살폈다. 그때 오랫동안 부대의 군수물자를 담당해온 늙은 정비 반장이 그녀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엔진 오일을 닦는 척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설아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것은 평양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가 어젯밤 전격적으로 구금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다. 설아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기증을 느꼈지만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표정의 변화를 억눌러야만 했다. 정비 반장의 떨리는 입술과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웅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설아는 마치 돌처럼 굳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구금은 곧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으며 연좌제에 따라 그녀의 목숨 또한 경각에 달려있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발밑에 있던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마치 재처럼 허물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군복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으며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최명국 상좌가 이곳에 나타난 진짜 이유가 명확해지는 순간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게 맞춰졌다. 그는 단순히 부대를 사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리설화라는 사냥감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파견된 저승사자였다. 설화는 자신이 이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린다면 그녀뿐만 아니라 부하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본부 막사에서 전령이 달려와 최명국 상좌가 그녀를 호출했다는 내용을 전달했을 때 설화는 이미 각오를 다진 상태였다. 그녀는 흐트러진 군복 매무새를 바로잡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총성 없는 전쟁이며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심리전이 될 것이었다. 설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 공포를 가두고 차가운 이성이라는 가면을 덮어쓴 채 지휘관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군화 소리가 유난히 크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지휘관실 안은 난로의 열기로 훈훈했지만 설화가 느끼기에는 한겨울의 벌판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최명국은 책상에 거만하게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설화가 들어오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설화에게 자리를 권하며 차를 한 잔 내밀었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평양의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슬쩍 설화의 반응을 떠보기 시작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그는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그녀를 압박해 들어왔다. 최명국은 충성심이 의심되는 반동 분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군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그는 설화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과연 리 소좌의 부대는 사상적으로 얼마나 순결한지 물었다. 설화는 그의 질문이 자신을 겨냥한 함정임을 간파하고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응수했다. 그녀는 조국과 당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으며 부대원들 또한 그러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설화의 완벽한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명국은 설화의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썩은 가지는 제때 쳐내야 나무가 산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것은 더 이상 암시가 아니라 설아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설아는 무릎 위에 올린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사례를 간신히 억누를 수 있었다. 지독한 신문과도 같은 면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설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막사 주변을 순찰하는 경비 병력의 얼굴이 낯선 자들로 교체된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보위부 소속의 무장 요원들이 부대 외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그녀의 퇴로를 차단한 것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 밤 예정된 야간 침투 훈련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설아는 작전 상황실로 들어가 오늘 밤의 기상도와 비행 경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기상장교는 악천후가 예상된다며 훈련 연기를 건의하려 했지만 설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거센 눈보라와 강풍은 비행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였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었다. 그녀는 지도를 바라보며 평소라면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금기의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남쪽을 향한 그 길은 죽음보다 더 위험했지만 이곳에 남는 것은 확실한 개죽음이었다. 그녀는 장비 보관소로 이동하여 자신이 사용할 낙하산과 개인 장비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평소에는 부하들에게 맡기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직접 챙겨야만 했다. 설아는 낙하산의 산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며 혹시 모를 결함이나 조작의 흔적을 찾았다. 차가운 경납고 안에서 그녀의 손끝은 예민하게 움직였고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만약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녀의 탈출은 비극적인 추락으로 끝나버릴 것이었다. 장비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설아는 자신을 바라보는 부하들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을 읽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지휘관이 내뿜는 비장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했다. 설아는 그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그들과 나누는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하지만 그녀는 감상에 젖을 여유조차 없었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비행장에는 출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설아는 전투복 위에 방한 장비를 갖춰 입으며 마지막으로 권총의 탄창을 확인하고 허리춤에 찼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조국에 충성하는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처절하고도 도끼 어린 눈빛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어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나갔다. 활주로에는 수송기들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최명국 상좌가 지휘 통제실 창가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설아는 그를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지만 속으로는 그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가둔 새 장을 부수고 날아오를 것이었다. 설아가 탑승한 안토노프 수송기가 육중한 몸체를 이끌고 서서히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직감했다. 작전 회의실의 공기는 바깥의 혹한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벽면에 걸린 대형 작전지도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비행 경로와 낙하 지점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거칠게 흔들며 회의실 내부의 정적을 깨뜨렸다.
기상 장교는 난처한 표정으로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한 강한 돌풍과 시계 제한을 경고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 훈련이 규정된 안전 수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자칫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했다. 설아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책상을 내리치며 단칼에 거절했고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것이 실전이라면 날씨를 탓하며 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려줄 것이냐고 기상 장교를 매섭게 질책했다.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참모들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되어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평소 냉철하고 합리적이던 지휘관이 오늘따라 왜 이토록 무리한 작전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실 설아에게 이 악천후는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기회이자 마지막 구명줄이나 다름없었다. 맑은 날씨에 월경을 시도한다면 촘촘하게 배치된 대공포와 최신형 추격기의 표적이 되어 순식간에 격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이 폭풍우야말로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은폐막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회의실 한 구석에서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최명국 상자를 의식하며 일부러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당과 수령을 위한 충성심은 이런 역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지만 그 속내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설아는 자신의 연기가 최명국에게 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를 곁눈질로 살폈다. 최명국은 그녀의 결기를 시험하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의 발버둥을 즐기는 포식자 같았다. 설아는 그 미소를 보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결코 내색하지 않았다. 브리핑이 끝나고 설아는 지휘봉을 들어 지도상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세부 전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부대의 침투 경로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현재의 풍속과 풍향을 고려했을 때 낙하 후 얼마나 남쪽으로 흘러가야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었다. 그녀의 두뇌는 고도와 바람의 세기, 그리고 낙하산의 활공 비율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며 생존을 위한 최적의 해답을 찾고 있었다. 설아는 훈련 구역의 남쪽 끝자락을 가리키며 예비 착륙 지점으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참모들은 강풍에 밀려날 경우를 대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은 설아가 계획한 탈출 경로의 시작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평소보다 더욱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작전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99%의 사실에 1%의 결정적인 거짓을 섞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녀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뒤 설아는 개인 장비실로 이동하여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낙하산을 점검했다. 그녀는 준낙하산의 포장 상태를 살피는 척하며 산줄의 연결 고리를 은밀하게 조작하여 조종성을 극대화할 준비를 마쳤다. 일반적인 집단 강화 훈련에서는 대열 유지를 위해 낙하산 조작을 최소화하도록 세팅하지만 그녀에게는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수적이었다. 그녀는 주위의 정비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틈을 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했다. 설아의 손끝은 수없이 반복된 훈련으로 인해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지만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 이 미세한 조작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녀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작업을 마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장비를 다시 포장했다. 차가운 금속 고리의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고 그것은 마치 운명의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비행복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둔 소형 나침반과 비상식량을 확인했다. 군용 규격품이 아닌 사제 나침반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만약 이 물건들이 발각된다면 즉시 체포되어 재판 없이 처형당할 수 있는 중대한 군기 위반이자 반역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옷감 너머로 느껴지는 딱딱한 물건의 감촉이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과 동시에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설아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복장을 점검하고 헬멧을 눌렀으며 자신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었다. 헬멧 아래 가려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조국을 수호하는 군인의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질주하려는 야수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무언의 다짐을 전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모두 끊어졌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박대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장비실로 들어와 설아에게 다가왔다. 그는 평소 존경하던 지휘관이 무모해 보이는 작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대위의 눈에는 설아에 대한 진심 어린 충정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설아는 그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대위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이것은 우리 부대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명령 없이는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덧붙였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명령이자 떠나는 자가 남는 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박대위는 설아의 비장한 태도에 압도되어 거수경례를 붙였지만 그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경납고 밖으로 나오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보라가 맹렬하게 휘몰아치며 시야를 가렸다. 활주로에는 구식 안토노프 수송기가 거친 숨을 내쉬듯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며 대기하고 있었다. 엔진의 굉음이 고막을 때렸고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강력한 하강풍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셌다. 설아는 그 혼란스러운 소음과 바람 속에 자신의 두려움과 망설임을 모두 묻어버리려 애썼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부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들은 설아가 가는 길이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정의 요원들이었다. 그 믿음을 배신하고 홀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설아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탑승 대열을 정비하고 있을 때 최명국 상좌가 예고도 없이 설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다가왔다. 그는 설아의 낙하산 멜빵을 거칠게 잡아당겨 확인하고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반역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섬뜩한 눈빛이었다. 설아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지만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그를 마주보며 버텼다. 최명국의 손이 설아의 장비 이곳저곳을 훑으며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출 듯이 조여들었다. 그는 특히 설아가 나침반을 숨긴 가슴 쪽 주머니 근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설아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최명국은 그저리 소저의 심장이 아주 힘차게 뛴다고 비아냥거릴 뿐이었다. 그 짧은 대치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설아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버렸다. 최명국은 잠시 침묵하다가 리 소저의 용기를 기대하겠다는 모호한 말을 남기고 뒤로 물러섰다.
그의 태도는 마치 쥐가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고양이처럼 여유로웠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의심으로 번들거렸다. 설아는 그가 물러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부대원들을 향해 탑승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최명국의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수송기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기내에 오르자 좁고 어두운 공간에 병사들이 빽빽하게 들어찼고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다. 낡은 수송기는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조명은 불안하게 깜빡거렸다. 설아는 조종석으로 이동하여 비행사에게 예정된 경로와 고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그녀는 악천후를 이유로 항로를 평소보다 약간 남쪽으로 수정할 것을 은밀하게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지시했다. 비행사는 잠시 난색을 표했지만 지휘관인 설아의 권유와 기상 상황의 악화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날씨에 비행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중얼거렸지만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북한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탈출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설아는 조종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사 귀환을 당부하는 척하며 자신의 계획을 확정지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설아는 강화 조장석에 앉아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출발 시간을 초조하게 체크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엔진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수송기의 문이 닫히자 외부와 단절된 기내는 붉은색 비상등만이 켜진 채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긴장된 기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설아는 부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그들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겼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엔진 출력이 최대로 올라가고 기체가 덜덜거리며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심장 박동도 그 리듬에 맞춰 빨라졌다. 이제 이 비행기가 이륙하면 그녀는 조국이라 불리던 거대한 감옥을 떠나 생사를 알 수 없는 허공으로 몸을 던져야 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비행이자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날갯짓이었다.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 중력이 몸을 짓누르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감각이 전해졌다. 창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였고 기체는 거친 기류를 만나 요동치기 시작했다. 기체가 솟구칠 때마다 병사들의 몸도 함께 흔들렸지만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침묵을 지켰다. 설아는 요동치는 기체 안에서 중심을 잡으며 오직 전방만을 주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고도와 속도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대한 계산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충성스러운 군인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는 한 마리의 외로운 새가 되어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설아는 주머니 속에 나침반을 꽉 쥐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웠다. 폭풍우 치는 밤하늘은 그녀를 삼킬 듯이 위협적이었지만 그녀는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토노프 수송기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의 바다를 항해하는 조각배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기체는 끊임없이 요동쳤고 낡은 금속 프레임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음이 좁은 기내를 가득 채웠다. 설아는 안전벨트를 움켜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며 거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눈앞에 앉은 어린 병사들의 얼굴은 멀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설아는 그들을 안심시킬 여유가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생존 계획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기내의 붉은색 비상등이 깜빡거릴 때마다 병사들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늘어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엔진의 거친 굉음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고막을 때렸고 생각조차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설아는 손목시계의 야광바늘을 확인하며 현재 위치와 비행 시간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했다. 조종사가 약속대로 항로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쯤 북위 38도선에 근접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엔진 소리보다 더 크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기체가 급격하게 하강하며 무중력 상태와 비슷한 기분이 들자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난기류가 심해진다는 것은 곧 강화 지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였고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강화 준비 신호를 보내기 위해 문 쪽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며 낙하산 멜빵이 몸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했다. 조종석에서 부저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며 강하 5분 전임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졌다. 설아는 부대원들에게 기립 명령을 내렸고 병사들은 기계처럼 일어나 서로의 장비를 확인해 주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훈련된 군인의 본능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설아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으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저들을 사지로 내몰고 혼자 도망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감정을 털어냈다. 설아는 강화 조장의 위치에 서서 문을 열 준비를 하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손이 레버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장갑을 뚫고 전해져 왔다. 이제 이 문을 열면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타이밍을 재고 있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수십 명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악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흉포하게 들렸다. 드디어 강화 지점에 도달했다는 녹색 신호등이 켜지자 설아는 망설임 없이 레버를 당겨 기체 문을 활짝 열었다.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칼바람이 기내로 들이닥치며 숨을 턱 막히게 했다. 기내의 온도는 순식간에 급강하했고 날카로운 눈보라가 병사들의 얼굴을 때렸다. 설아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부대원들에게 강화 명령을 내리며 손짓했다. 첫 번째 병사가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고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병사가 차례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마치 검은 점이 되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고 설아는 그 숫자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병사가 뛰어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그녀의 계획은 조금 달랐다. 그녀는 대열의 중간쯤에서 고의적인 지체 현상을 만들어 자신만의 시간을 벌어야 했다. 설아는 강화 대열을 감독하는 척하며 의도적으로 병사들의 간격을 조절했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자신의 위치를 확보했다. 그녀는 마지막 조가 뛰어내리기 직전 교관으로서의 마지막 점검을 핑계로 문가에 섰다. 그리고 병사들이 모두 뛰어내린 뒤 텅 빈 기내에 홀로 남게 된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다. 조종사는 아직 그녀가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고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문틀을 잡고 밖을 내려다 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눈보라뿐이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지뢰가 깔린 비무장지대가 입을 벌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공포가 발목을 잡는 듯 했으나 설아는 이를 악물고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그 공포를 짓눌렀다. 그녀는 계산해둔 방향으로 몸을 비틀며 허공을 향해 힘차게 도약했다. 기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엄청난 풍압이 그녀의 온몸을 강타하며
정신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몸은 나뭇잎처럼 바람에 휩쓸려 요동쳤고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졌다. 귓가에는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만이 가득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고립감이 밀려왔다. 설아는 팔과 다리를 벌려 자세를 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자연의 힘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녀는 자유낙하를 하며 빠르게 고도를 낮추는 동안에도 필사적으로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 미리 조작해둔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흉통을 유발했지만 그것마저 살아있다는 증거로 느껴졌다. 설아는 자신의 몸이 남쪽으로 흐르는 기류를 타기 위해 미세하게 몸을 비틀었다. 어둠 속에서 지형지물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오직 바람의 느낌과 직감에 의존해야 했다. 고도계의 바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개방 고도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너무 일찍 펴면 북측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이 있었고 너무 늦게 펴면 지면에 충돌할 것이었다. 설아는 극한의 긴장 속에서도 냉철하게 숫자를 세며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녀는 부대원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떨어지기 위해 트래킹 자세를 취하며 최대한 수평 이동을 시도했다. 훈련 때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이었지만 실전에서의 압박감은 차원이 달랐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추위로 인해 감각이 무뎌져 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 철조망을 넘어가고 있었다. 드디어 약속된 고도에 도달하자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낙하산 개방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강한 충격이 전해지며 몸이 위로 솟구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하강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녀의 몸은 팽팽한 산줄에 매달리게 되었다. 다행히 낙하산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거센 돌풍이 낙하산을 제멋대로 흔들어대며 그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기 때문이다. 설아는 조종줄을 꽉 잡고 바람과 사투를 벌이며 필사적으로 남쪽 방향을 유지하려 애썼다. 눈보라 때문에 시야는 제로에 가까웠고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나침반의 희미한 야광 바늘만이 그녀의 유일한 길잡이였다. 고요한 밤하늘에 홀로 떠있는 고독감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깊고 차가웠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람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설아는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된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저 멀리 아래쪽에서 드문드문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유혹하는 도깨비불처럼 아른거렸다. 그녀는 낙하산 줄을 조작하여 하강 속도를 조절하며 최대한 채공 시간을 늘리려 시도했다. 더 멀리, 더 남쪽으로 날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고통을 참아냈다.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손가락은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유라는 두 글자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갑자기 아래쪽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밤하늘을 훑으며 지나가자 설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북측의 대공 감시망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았고 그녀의 심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그녀의 곁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숨이 낮출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제발 발각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낙하산이 심하게 흔들렸고 설아는 멀미가 날 정도로 어지러움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그녀를 쥐고 흔드는 것 같았고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을 집중하여 바람의 흐름을 읽고 그 힘을 역이용하려 노력했다. 최고의 조종사는
바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면이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고 어둠 속에서 숲의 검은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설아는 착륙 준비를 하며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굽혀 충격에 대비했다.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착륙은 또 다른 위험한 도박이었다. 나무에 걸리거나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운명의 몸을 맡겼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도계를 확인하고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충격을 기다렸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고 숲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제 곧 그녀의 발이 닿는 곳이 그녀의 새로운 조국이 될지 아니면 무덤이 될지 판가름 날 것이었다. 리설아 소자의 생명을 건 비행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바람은 단순한 기류가 아니라 살아있는 괴물처럼 설아의 전신을 휘감으며 사나운 이빨을 드러냈다. 낙하산의 산줄을 움켜쥔 그녀의 양손은 이미 동상에 걸린 듯 하얗게 질려 감각조차 느낄 수 없었다. 거친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쪽을 향해 몸의 중심을 이동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이대로 바람에 휩쓸려 북쪽으로 되돌아가거나 차가운 동해 바다에 수장될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설아는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의식을 붙잡았다. 지상에서는 북한군 방공부대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밤하늘을 무작위로 베어내고 있었다. 그 빗줄기가 스칠 때마다 설아는 심장이 다칠 듯한 공포를 느끼며 몸을 최대한 웅크려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어둠 속에 떠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처럼 느껴졌고 생존의 확률은 희박해 보였다. 레이더가 그녀의 작은 낙하산을 포착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상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대공포의 발포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긁어댔다. 설아는 차가운 허공에 매달린 채 오직 어둠만이 자신을 숨겨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숨죽였다. 극한의 공포와 추위가 그녀의 의지를 갉아먹으려 할 때 문득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녀에게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담력을 키워주곤 했다. 그 기억은 얼어붙어 가던 설아의 심장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고 다시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딸의 생존을 빌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흐려지는 정신을 다잡았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나침반이 되어 혼란스러운 폭풍 속에서도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설아는 거친 바람의 흐름을 읽으며 낙하산의 제동줄을 한쪽으로 강하게 당겨 급격한 회전을 시도했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어깨가 탈구될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방향을 틀었다. 발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임진강의 검은 물줄기가 군사 분계선의 경계를 알리는 지표처럼 뱀처럼 구불거리고 있었다. 저 강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산줄을 당기며 바람을 거스르는 위험한 비행을 감행했다. 마침내 그녀의 몸이 보이지 않는 국경선을 넘어서는 순간 묘한 전율이 전신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조국을 등졌다는 배신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다. 뒤쪽에서는 여전히 북한군의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뒤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앞쪽은 칠흑 같은 어둠과 수만 개의 지뢰가 매설된 죽음의 숲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설아는 이제 하늘의 위협이 아닌 땅의 위협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긴장의 끈을 조였다. 고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지면에 거친 윤곽이 어둠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녀를 위협했다.
평탄한 초원이 아닌 울창한 숲과 날카로운 바위가 널린 산악 지형이라 착지 순간 큰 부상을 입을 위험이 컸다. 설아는 착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발을 모으고 무릎을 굽히며 낙법 자세를 취할 준비를 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어대며 그녀를 나무숲으로 처박으려 했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조종줄을 놓지 않았다. 거대한 나무들이 마치 창처럼 솟아올라 그녀를 찌를 듯이 다가오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설아의 몸이 굵은 나뭇가지들과 거칠게 충돌하며 숲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낙하산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충격이 전해졌다. 날카로운 가지들이 군복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으며 헬멧이 바위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음을 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고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설아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혀 뒹굴었고 낙하산 줄이 그녀의 몸을 인잠했다. 한동안 그녀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만 몰아쉬며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찢어진 비행복 사이로 피가 흘러나와 차가운 눈 위를 붉게 물들였고 온몸이 부서진 듯 욱신거렸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안도의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더듬어 뼈가 부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위는 죽은 듯이 고요했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그녀의 착륙을 목격하고 있었다. 설아는 고통을 억누르며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자신을 담애고 있는 낙하산 줄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하얀 낙하산이 나무 위에 걸려 있으면 순찰대에게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에 흔적을 지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엉킨 줄을 잘라내고 낙하산을 최대한 끌어내려 나뭇잎과 흙으로 덮어 위장했다. 동작 하나하나가 고문처럼 힘들었지만 훈련받은 생존 본능이 그녀의 몸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이제부터는 하늘이 아닌 땅에서의 사투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대이자 발을 잘못 디디면 목숨을 잃는 지뢰밭 한가운데였다. 설아는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하려 했지만 충격으로 유리가 깨져 있어 정확한 방위를 알기 어려웠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밤하늘의 별자리와 나무의 이끼를 통해 대략적인 남쪽 방향을 가늠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북한 추격조가 쫓아올 수도 있었고 남한 수색대와 마주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녀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절뚝거리며 남쪽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눈 덮인 산비탈을 내려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 부위를 찔러댔고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정신력만이 그녀를 지탱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마치 그녀의 영혼을 부르는 듯했지만 그녀는 귀를 막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걷는 이 길은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떠나는 고난의 순례길과도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속의 정적을 깨고 저만치 앞쪽에서 사람의 인기척과 함께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것이 자신을 잡으러 온 북한군인지 아니면 경계를 서는 남한군인지 구분할 수 없어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손에 쥔 단검을 꽉 쥐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바위 뒤에 숨죽인 설아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것은 훈련된 군인들의 규칙적인 움직임이었고 금속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숲의 정적을 깼다. 그녀는 북한군의 추격조가 벌써 따라붙은 것인지 의심하며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의 억양은 낯설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평양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측 비무장지대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직감했고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얼핏 보이는 그들의 장비는 북한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다. 야간 투시경이 장착된 헬멧과 독특한 위장 무늬의 전투복은 그들이 대한민국 국군 수색대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설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평생을 적으로 규정해왔던 존재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지금 뛰쳐나가 귀순 의사를 밝혀야 할지 아니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갈등했다. 섣부른 움직임은 즉각적인 사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러진 발목의 통증이 점차 격렬해지며 그녀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출혈로 인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야가 흐려졌고 정신을 잃기 일보 직전의 한계 상황이었다. 이대로 쓰러져 동사하거나 과다출혈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총구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권총을 꺼내 탄창을 분리하고 약실의 탄원을 제거하여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자신이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절차이자 생존을 위한 신호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바위 뒤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수색대원들의 총구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숲을 뒤흔들었다. 정지 움직이면 쏜다 손들어라는 다급한 외침이 고막을 찔렀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다. 눈이 멀듯한 강렬한 빛 속에서 설아는 비틀거리면서도 두 손을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녀의 찢어진 비행복과 피 묻은 창백한 얼굴이 빛 속에서 처참하게 드러났다. 수색팀장은 전방에 나타난 인물이 여성이며 북한 공군 장교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사격 대기 명령을 내리면서도 섣불리 방아쇠를 당기지 말라고 다급하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방을 주시하며 신원을 밝히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짙게 서려 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이 낯선 침입자의 등장은 최전방 지피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리며 숨막히는 긴장이 흘렀다. 설아는 말라버린 입술을 떼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헛기침을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배에 힘을 주어 최대한 또렷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조선인민군 공군 소좌 리설하다 귀순 의사를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와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과 결기는 잃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수색대원들 사이에서 짧은 동요가 일었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팀장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소총을 겨누며 천천히 그녀에게 접근하여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는 설아에게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했고 설아는 순순히 그 지시에 따랐다.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등 위로 군화 발소리가 다가왔고 곧이어 누군가 그녀의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절제된 움직임은 그들이 매우 훈련된 정예 병력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설아는 눈을 감고
차가운 흙내음을 맡으며 자신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맡겼다. 무장 해제가 확인되고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자 병사들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그제야 비로소 살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팀장은 무전기를 통해 상부의 긴급 상황을 보고했고 헬기 지원을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아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곁에 있던 병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적군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사의 손길은 예상외로 따뜻했고 단단하게 그녀를 지탱해 주어 넘어지지 않게 도왔다. 그 사소한 배려에 설아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위생병이 다가와 그녀의 상처를 살피며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능숙한 솜씨로 지혈대를 감아 출혈을 막았다. 그는 괜찮냐고 물으며 따뜻한 물이 담긴 수통을 건넸고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그녀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설아는 자신을 치료해주는 위생병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남한 군인에 대한 교육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피로 이동하는 동안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검푸른 여명이 숲을 비추기 시작했다. 설아는 절뚝거리면서도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비무장지대의 좁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주위의 풍경은 북쪽과 다를 바 없는 산과 나무였지만 공기의 냄새는 왠지 모르게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이지 않은 자유의 냄새이자 새로운 삶을 알리는 평화의 향기였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지피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길은 설아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길고 고단한 여정처럼 느껴졌다. 부러진 발목의 통증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명처럼 전신을 울렸지만 그녀를 부축해주는 남한 병사들의 단단한 어깨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어둠이 완전히 물러간 동쪽 하늘은 붉은 태양을 머금고 찬란한 황금빛을 뿜어내며 밤새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저 멀리 능선 위에 우뚝 솟은 콘크리트 요새의 견고한 실루엣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고 꿈꾸어왔던 자유의 성체처럼 보였다.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설아가 남측 지피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된 표정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주목했다. 시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잘 정돈되어 있어 북한의 낡고 열악한 환경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풍경이었다. 따뜻한 남방 기운이 그녀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식당 어디선가 풍겨오는 구수한 밥 냄새가 잇고 있던 허기를 자극했다. 그녀는 이곳이 선전 매체에서 보던 지옥이 아니라 사람 사는 온기가 흐르는 세상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낯선 풍경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다. 응급처치를 위해 의무실에 앉은 설아에게 지휘관으로 보이는 중년의 장교가 다가와 정중하게 경의를 표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 낡은 낙하산 하나의 의지에 DMZ를 넘어왔다는 사실에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다. 공군 장교 출신인 그조차도 설아의 비행 기록과 무모한 침투 경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적군을 넘어 같은 군인으로서 보여주는 그의 순수한 존중과 감탄은 긴장으로 굳어있던 설아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간단한 신원 확인과 응급치료가 끝난 후 설아는 후송 헬기 탑승을 위해 병사들의 안내를 받아 연병장으로 나갔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그곳은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었으며 산새들의 지저김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녀는 맑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자유의 공기를 마셨다. 그것은 평생 맡아왔던 화약 냄새와 감시의 눈길이 섞인 탁한 공기가 아닌 맑고 상쾌한 생명의 향기였다. 그때 연병장 중앙에 높이 솟은 개양대 위로 거대한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는 모습이 설아의 시야에 들어왔다. 선명한 흰색 바탕에 그려진 붉고 푸른 태극 문양과 사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금기시되던 적의 상징이자 타도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구원의 깃발이자 희망의 등대처럼 다가왔다. 설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그 깃발을 올려다보며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더니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다. 차가운 감방에 계실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두고 온 고향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지옥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오열이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태극기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평생을 강인한 군인으로 위장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리설화라는 인간의 영혼이 비로소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주저앉아 우는 그녀를 재촉하거나 일으켜 세우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의 슬픔과 환희를 존중해 주었다. 그들은 이 여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짐작하며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설아는 눈물 젖은 눈으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다시는 과거의 굴레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앞으로 험난한 시련과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가까워지며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설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곁에 있던 병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나며 태극기를 향해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리지 않았고 젖은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남과 북을 가르는 철책을 넘어 그녀는 이제 누구의 명령도 아닌 자신의 의지로 진짜 인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쟁취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고귀한 선물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헬기가 이륙하고 발 아래로 멀어지는 DMZ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설아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옅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공군 리설아로서의 새로운 삶이 찬란한 아침 햇살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